여러분, 생성형 AI의 그 화려한 세계 뒤에 사실은 훨씬 더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바로 AI를 물리적으로 떠받치고 있는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흔히들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돈방석에 앉은 사람들은 금을 캐던 광부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에게 곡괭이랑 청바지를 팔던 사람들이었죠. 지금 AI 혁명에서도 정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거대한 돈의 흐름은요, 바로 우리 시대의 곡괭이, 즉 AI 인프라를 파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고요?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4,188억 달러. 이게 2030년까지 예상되는 전 세계 AI 인프라 시장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거대한 기회 앞에 서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아니, 그럼 AI 인프라가 대체 뭘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고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AI가 돌아가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AI 알고리즘이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고 또 분석해야 하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모든 물리적인 장치, 디지털 자원, 그러니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킹 시스템 전체, 이걸 통틀어서 AI 인프라라고 부르는 거죠. 말 그대로 AI의 생명을 불어넣는 시스템인 셈입니다. 자, 이 그래프가 진짜 모든 걸 말해줍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설비 투자, 그러니까 캐펙스에 얼마나 돈을 쏟아붓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2025년에 합쳐서 2,680억 달러였던 게 불과 1년 뒤인 2026년에는 거의 6,500억 달러로 전망됩니다. 2배가 훌쩍 넘게 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골드러시가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인프라의 첫 번째 핵심 요소부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바로 AI의 심장, 연산을 책임지는 엔진을 만드는 과정이죠.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AI 모델들은요, 예전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거든요. 매개 변수가 막 수조 개씩 되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한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일이 너무 많아서 길이 꽉 막혀버리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차세대 AI 칩 전쟁이 정말 불꽃 튀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같은 칩은 트랜지스터가 무려 3,360억 개나 들어갔고요. 근데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들은 가만히 있지 않죠. 아예 자기들 서비스에 딱 맞는 주문형 반도체, 즉 ASIC를 직접 만들어서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기가 막힌 칩을 설계해봤자 지금 당장은 소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칩이랑 메모리를 착착 쌓아서 연결하는 핵심 기술, 코오스 패키징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산 라인이 2026년 말까지 예약이 꽉 차자 완판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만들어도 도로가 꽉 막혀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거대한 교통체증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정말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프로세서랑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이어주는 그야말로 핵심 부품이죠. 그런데 이 시장을 한번 보세요. SK하이닉스가 무려 57%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이 거대한 공급망의 심장부를 꽉 쥐고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기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26년에 나올 HBM4는요. 데이터가 오가는 길, 즉 인터페이스를 기존의 1024비트에서 2048비트로 2배나 넓혀버립니다. 데이터 고속도로가 2차선에서 4차선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속도가 또 한 번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개별 컴퓨터의 성능을 넘어서 다음 단계로 한번 가보죠. 이렇게 강력해진 컴퓨터 수만 개를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두뇌처럼 묶을 것인가? 바로 연결의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도 서로 말을 안 하면 팀워크가 안 되잖아요. 컴퓨터도 똑같습니다. 프로세서가 아무리 강력해도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그냥 고철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킹이 AI 클러스터 전체 효율의 30% 이상을 좌우하는 정말 결정적인 병목 지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도시를 연결하는 초고속도로 시스템을 짓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초고속도로의 표준을 뭘로 할 거냐를 두고 지금 전쟁이 한창입니다. 한쪽에는 엔비디아의 독자 규격인 인피니밴드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여러 회사가 함께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개방형 이더넷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클라우드 기업들 입장에서는 한 회사의 모든 게 종속되는 걸 피하고 싶겠죠. 그래서 점점 더 개방형 이더넷 쪽으로 기울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이 초고속도로를 만드는 재료 자체도 바뀌고 있어요. 예전에는 구리서원이었는데 이젠 빛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광학 패키징 기술, CPO라는 건데요. 이건 아예 광학 엔진을 스위치 칩에 직접 심어버리는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면 전력 소비가 포트당 30와트에서 9와트로 확 줄어듭니다. 미래는 정말 빛의 속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제 아마 가장 놀라실 만한 병목 현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전력과 열, 가장 원초적이고 물리적인 한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숫자 한번 보시겠어요? 130kW.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최신 AI 서버렉 딱 하나가 쓰는 전력량입니다. 130kW,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일반 가정 수십 채가 동시에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입니다. AI의 두뇌가 얼마나 배고픈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먹어치우는지 바로 느껴지시죠? 이렇게 엄청난 에너지를 쓰면 당연히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겠죠. 그래서 기존처럼 팬을 돌려서 바람으로 식히는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예 칩에 직접 액체를 흘려서 식히거나 더 나아가서 서버 전체를 액체에 푹 담가버리는 액체 냉각 솔루션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극적인 해결책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에 거액을 투자하고 구글은 차세대 기술인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을 도입하기로 계약했습니다. 심지어 아마존은 아예 원전 바로 옆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어요. 이건 그냥 전기를 사다 쓰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기술 기업들이 에너지 확보 전쟁에 직접 플레이어로 뛰어들었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주목해야 할까요? 핵심적인 투자 전략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이제는 AI 모델을 합습시키는 단기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추론 시장,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맞춤형 칩 공급망을 봐야 합니다. 둘째, HBM4나 1.6T 네트워킹처럼 기술의 세대 교체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을 타겟으로 삼아야 하고요. 셋째, 액체 냉각이나 에너지 기업처럼 장기 계약을 기반으로 하는 안정적인 물리 인프라에 주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걸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이걸 증명할 수 있는 플랫폼을 골라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 바로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HBM 메모리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 그리고 최근 떠오르는 자체 AI 칩, NPU 개발 능력까지. 이게 바로 한국을 글로벌 AI 하드웨어 공급망의 심장부로 만들고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을 내다볼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게 될 겁니다. 누가 제일 빠른 칩을 만드나?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누가 이 거대한 물리적 병목 현상을 가장 효율적으로 풀어내는가? 바로 이 질문이 시장의 승자를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이 될 거라는 거죠. 결국 AI 경쟁은 더 이상 알고리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이제 물리학과의 정면 대결이에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거대한 물리적 한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준비가 가장 잘 된 플레이어는 과연 누가 될 것 같으신가요?